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그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직윤을 선발한다, 그 학생부 교과 형식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미된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래서 교육계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재작년에 40%로 2022학년도부터 선발하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단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부터 40%로 정시를 늘리는 이렇게 했었죠. 물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거였다라고 저는 뭐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것에 따르지 않은 유일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는 40%, 즉 정시로 선발하는 학생을 정시만으로 선발하는 것을 40%로 확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의 이제 방침이었고, 실제로도 2022학년도에 서울대는 이전과 같은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은 적어도 어쨌든 그 모집 요강 N은 23%, 22, 3%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수능을 40%로 확대를 했습니다. 논술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했었죠. 물론 뭐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대학들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는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더 받으려면 아무래도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대는 그 2023학년도부터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예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수시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하기로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똑같이 실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직윤 지역 균형은 수능 60%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죠. 40점을 합산해 선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 전형은 교과 평가를 가미한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는데 먼저 수능 100%로 두 배수를 선발한 후에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뭐 수시는 같고요. 수능 100%로 먼저 두 배수를 선발한 후에 1단계 성적 80점과 교과 평가 20점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수시와 같은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발하겠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애는 서울대도 안 가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이런 의미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2023학년도부터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능이 40%가 되면서 결국 학교 교육이 변질되어서 그동안의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사실 많이 나아진 상태였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능이 40%로 되면서 이 헷갈려 했던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의 조치로 인해서 그래도 역시 수업이네 뭐 이렇게 하고 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형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수시하고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교과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평가자 2명이 독립평가로 해서 ABC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그러면 뭐 1.1등급이면 A겠네? 예, A 맞습니다. 그거만 성적만 놓고 보면. 하지만 성적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A가 서울대에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내신 그 수능만 절대적으로 잘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수업 내에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는 재수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었는데, 직윤에서는 적어도 직윤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재수생이 아니라 학교당 2명씩을 추천받아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현재 학년, 현재 재수생이 아닌 뭐 재수생이라면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겠고요. 재수생이 아닌 현역인 경우라면 직윤을 또 이 상태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직윤에서 뭐 매년 2명씩만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수능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뭐 다른 데를 완전히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학교당 2명 추천으로 직윤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직윤에서는 좀 더 공평하게 선발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낮을래야 낮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만고만하게 쭉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즉 학생부 교과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성적 플러스 그냥 얘기하면 비교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학생이 그 수업 내에서 보여줬던 호기심이나 그 호기심을 발현해서 뭔가 한 활동, 또 그것에 대한 교사의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A, B, C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고 2명이. 근데 여기서 AA가 뭐 이 사람도 A, 이 사람도 A다, 2명 다 A다 이러면 그때는 5점을 주는 거고, 한 사람이 A, 한 사람이 B라면 4점, 그 다음에 둘 다 B라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B와 C와 조합의 경우에는 1.5점, C 2개라면 0점, 뭐 이런 식인데, 밑에 거는 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보통 서울대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AB에서 가려지는 거지. 뭐 물론 C도 있겠죠. C도 있지만 그만큼 학교 내에서의 활동, 학교 내 수업 활동에서 일어난 과정들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 성취도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 학생이 갖춘 학업 태도 플러스 교사의 평가, 이것이 결국은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서울대 준하고 학교 생활에도 서울대급에 맞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정도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은 2개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수능도 잘 맞아야 되지만 또 뭐죠? 수능도 잘 맞아야 되지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 성적 플러스 학업 태도 플러스 교사의 평가, 이것까지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미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각 그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한 10% 전후로 선발을 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학생부 교과이지만 이제 연세대는 거기에 면접을 부여하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부여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보통은 서울대하고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 서울대는 3개의 합이 6이지만, 그죠? 각각 2등급 이상이지만
그 어디죠? 일반 뭐 예를 들어 건국대의 경우에 건국대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두 개 합이 4이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2였나? 어쨌든 두 개 합이 4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학생부 교과도 잘해야 되지만 수능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잘해야 되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수능 없이 가려는 대학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는 뭐 한 32, 3% 33%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상당수 부분이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전형 기타편에 들어가는 고른기회나 또는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도 포함돼서 제가 조사한 거였기 때문에 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역시 수능 최저가 없지만 그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역시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정말로 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2023학년도에 수시에서 서울대는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2등급이었던 세 개가 2등급 이내였던 것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7로 바꿨다. 그러니까 세 개의 7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 수능 최저가요. 직윤에서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역시 일반 전형은 뭐 여전히 수능 최저 없는 거고요. 수시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23학년도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죠. 현재 1학년들의 대입부터 서울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를 모델로 해서 조금씩 가미된 것들로 이제 변형해 갈 거다. 즉 이렇게 된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뭐 나는 수시만 준비할 거니까 수능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두 개 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훨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이게 학교 생활을 즐겨라, 뭐 해라 하는 것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 역시 아마 상위 15개 대학 내로 좁혀본다면 15개 대학으로 좁혀본다면 한 11,000명, 11,000명 중에 그 중에 8,000명 정도는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제 기억에 11,000명 더 되는데 14,000, 한 2,000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나 수능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찌됐건 10,000명 정도는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제 기억이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말로 이전에 비해서는 더 빡센 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그러니까 대입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수능 역시도 준비해야 되는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전체 분위기가 아마도 수능을 학교 생활도 기본,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학습 부담이 훨씬 더 커져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바탕 베이스는 밖에 수업이 아닌 학교 수업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 그 다음에 평가는 늘상 제가 이전 방송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어찌됐건 이 서울대의 변화는 이 우리나라 교육계를 전체를 바꿔줄 만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대학들도 분명히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넣는 방식을 조금 더 보완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